네, 지금 현장 주변은 사실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 절망에 불어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알리며 시민들과 연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권옥자 한살림 서울 이사장께서 여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님이 주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나중에 영상 올리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살림 서울 이사장 권옥자입니다. 한살림은 오늘 시민의 이름으로 생명의 존엄과 인권의 존엄을 위해 또 역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할머니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당신들의 힘이라고,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은 수요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이 엄청난 역사의 진실을 위해 싸워달라고 말하셨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권 폭행을 당한 그분들은 고통으로 피멍든 가슴을 치고 또 치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다고 통곡하셨습니다. 명예 회복을 소원하셨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역사 앞에 증언을 시작하신 지 30년이 흘렀고 그 증언의 30년은 세계 시민들에게 역사의 심판과 인권의식을 선명하게 심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진실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대하는 독일의 자세는 다릅니다. 1993년 일본의 고노다마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고노다마를 계승하여 존엄해야 할 생명의 인권을 유린한 망행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한살림은 오직 피해 할머니들을 향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가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시고 있는 많은 할머니들이 지금 계시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절절히 원했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연대 정의기원 자, 지금부터 교과서 연구소 관련자 여러분께 동노경찰서에서 제 15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위한 정기 수요 시위 기자회견 주간 보고. 오늘 9월 1일은 여권 통문의 날이다. 2019년 10월 31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2회차를 맞는다. 여권 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으로 여성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여성 권리의 중요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근대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12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한국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채용차별,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승진 차별은 물론 온 오프라인에서 각종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는 혐오의 백래시 공세에 파묻히고 왜곡되고 있으며 미투의 용기는 조롱과 폄훼로 얼룩지고 있다. 성착취와 성산업은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상당수의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성폭력에 시달리다 마침내 죽음을 맞고 있다. 일상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지난한 이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조각난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 종교 극단주의자들과 종교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여성 통제와 탄압 속에 여성들은 교육권, 거주 이동권, 노동권, 참정권, 결혼 선택권, 임신 출산권은 물론 옷차림을 선택할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길거리 처형과 공개 처형이 자행되는 등 여성에 대한 멸시, 비하, 비인간화, 폭력과 살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고 선전하는 서방 세계에서조차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베일을 쓰면 쓴다고, 베일을 벗으면 벗는다고 가족과 학교, 커뮤니티, 국가적 차원에서 지탄을 받고 무자비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무엇보다 현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뿌리는 제국주의 패권 경쟁에 있다. 이 비참한 인간 존엄성 말살의 현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겹친다. 식민지 조선이어서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어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반인륜적 폭력에 시달리다 마침내 죽거나 사라져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상기한다. 그럼에도 가해국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다시 여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며 2차, 3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종족주의와 민족주의 역사관으로 퇴행해 몰역사적 반인권적 행동을 일삼고 전쟁 국가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A급 전범을 비롯해 침략 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현직 총리와 현직 강요가 봉헌하거나 직접 참배하고 있다.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저항한 전 세계 민중 승리의 날에 전쟁 책임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국제 정의에 도전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국의 위상을 안으로부터 훼손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 강점과 침략, 강제동원과 성노예 제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한 전범 국가로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정상국가로 거듭나길 요구한다. 털어내지 못한 선조들의 책임은 후손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얹혀지고 되풀이되는 부정과 부인의 정치는 미래 세대의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온다. 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무슨 낯을 들고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 평화를 이야기할 것인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여권 통문의 날을 단순 기념이나 일회성 행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천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역차별, 남성 혐오 운운으로 성차별주의자들의 동조하기를 중단하고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혐오의 뿌리를 뽑아 OECD 최고의 성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길 요구한다. 수많은 자국 여성들이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성착취와 차별, 폭력과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타국의 잘못을 시정하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가? 분쟁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불안과 혐오를 불쏘시개 삼아 갈등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를 끝장내고 양국 정부가 손잡고 세계 평화와 여성과 아동,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 실천해 주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것이야말로 여권 통문의 정신을 잇는 것이며 전쟁 없는 세상을 간절히 소망했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길일 것이다. 2021년 9월 1일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초등학교 3학년 김민성입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이런 기념일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기념일이 있어야 할까요? 꽃같이 아름답고 예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에 끌려가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녀들은 돌아왔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부끄러워했고 숨겨야 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힘들기만 했던 그 일들을 용기 내어 세상에 알리고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지정하여 사실을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생각하고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키워서 일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유초등학교 3학년 이의연입니다. 공장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짓말로 할머니들을 먼 나라까지 끌고 가서 때리고 아편을 중독시키면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동물처럼 대하는 일본 군인들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고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치고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강아지가 죽은 것보다 못하게 손수레를 끌고 가 아무렇게나 내다 버리거나 방공호에서 총을 쏘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살인 저도 친구들과 싸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끄럽긴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합니다. 수요 집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일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들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서 빨리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사임 서울조합원 강말숙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 많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 할머니들이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날 때부터 저는 할머니들이 전쟁통에 불안하게 불안하다라는 것 그 말로도 어울리지 않는 불안, 공포들이 할머니들을 억눌렸을 걸 생각하면 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요 시위에도 사실은 저는 좀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고요. 1995년도에는 저 스스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캠프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요즘은 저 딸이 지금 10대인데 10대 딸도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나 또 영화를 통해서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건 할머니들하고 비슷한 나이이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 전쟁 때 겪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들이 아마 10대이기 때문에 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인 저한테 수요시위에 같이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서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저와 함께 한살림 수요시위에 여름방학 때 참석도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저희들이 한살림 활동을 하면서 가지는 생명운동이 바로 할머니들의 이 문제, 전쟁에서 느끼는 공포나 여성 성폭력 문제들이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생명운동과 제대로 만난다라면 세계평화운동으로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도 깊은 뉘우침이 없는 것들도 분노해야 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 가슴에 있었던 한살림 생명운동이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지만 한 번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수요시위는 계속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또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구의 평화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같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늘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생명운동들이 더 큰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살림 서울 북서울지부 양은경 도봉지구위원이 보내주신 연대 발언 대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규탄하고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92년 1월에 시작된 우리의 시위는 이제 1507번째를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시위를 해서 얻은 소득이 무엇인가? 일본이 눈 하나 깜짝하는가? 우리는 대답합니다. 시위 자체가 소득이다.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소득이며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프랑스에서 시위를 하였고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독일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으며 일본에서는 전시회도 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아무리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도 우리의 목소리는 커지고 우리의 행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이 깨우치고 반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소득이다. 또 누군가 말합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이 불편하다. 맞습니다. 그 표현은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는 매우 불편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은 전쟁 중에 벌어진 우발적이고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인종 청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행위도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강간하고 성노예로 삼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안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불편해할 때 일본은 속으로 웃을 것이며 진실은 왜곡되고 싸움은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일본의 만행은 조선의 처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범죄는 그야말로 인류 사회 전체를 상대로 행해진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는 그것이 기억되고 토대로 전승될 때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일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뇌리에서, 세계인의 뇌리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부정일 뿐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삶과 어떻게 다릅니까? 독일의 역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일본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일본에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떳떳한 일원으로 대접받고 진정한 문명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대면하여야 합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일본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일본의 본질은 야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선이고 허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살림 서울 남서울지부 지혜옥 조합원이 보내주신 연대 발언입니다. 제목 그 소녀들의 꿈. 몇 년 전에 낡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남중국 밀림에서 낯선 현지인들이 추모하는 무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가 면목이 없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현지에서 고아들을 키우다가 돌아가신 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생전의 할머니의 소원은 10대에 강제로 헤어진 언니를 만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현지인은 이 말을 전하며 울었습니다. 그 다큐를 보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도 생각이 났습니다. 학력이라고는 소학교 몇 년이었지만 할머니는 이야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낮에 밭일하고 밤에는 7이나 되는 아이들 옷을 지었고 틈틈이 옥루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젊은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돌자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바로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중학교에 가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겹치면서 너무나 슬프고 아픈 역사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남중국 밀림에서 고아들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자신의 아픔을 묻어두었던 할머니가 다시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어 언니를 만나고 우리 할머니가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소녀들은 지금 청소년처럼 자신들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녀들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무참히 깨진 꿈들이 안타까워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의 사법부가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내어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직도 친일파들이 사회 곳곳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은 반드시 바위를 뚫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바다를 뚫지는 못합니다. 1500번이 넘는 수요 집회는 반드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 읽겠습니다. 제 15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2021년 일제강점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국권을 되찾은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의 잔재 청사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민족의 여성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의 죄악은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뺏긴 땅과 주권을 되찾았지만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아직도 온전한 광복이 아닙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신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수십 년을 울부짖어도 가시지 않는 악몽이며 생살이 찢기는 고통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 고통을 감히 짐작하거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들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저지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저지른 해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회가 담긴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합니다. 하물며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국민에 대해 저지른 침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라는 두 숙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 히로히사 공사의 망언입니다. 범죄를 숙제라는 말로 슬쩍 물타기하고 반인륜적인 전제 범죄 행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부정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4월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국가 면제 원칙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시킨 재판부, 외교적 해법에 무력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 시위 이후 1507번째로 외칩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을 중단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정의롭고 책임있는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땅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농업과 식량의 주권을 지키고 생명 살림을 실천해온 한살림은 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염원하며 생명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평화운동으로 수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살림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외침을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전 세계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키는 연대 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전쟁에서 유린당한 모든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며 나아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과 일본의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30년째 이어가며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와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성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왜곡과 조롱, 적대감, 차별과 혐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문제 해결, 인권과 평화를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함께해온 온 세계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왜곡하지 말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여
후대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교육하라. 2021년 9월 1일 제150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한살림 서울 생활협동조합 일동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송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녹화분을 다시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1507차 수요시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시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8일 수요시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